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추진 속에 친환경차로 대표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산업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 비중이 높지만 산업 전환기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 속도를 살펴보고 지역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준영 삼보모터스 미래차기술연구소 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실제 생활에서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미 광고는 항상 앞서가는 거긴 하지만 이미 미래차 시대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전문가께 먼저 이 질문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 시장이 현재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속도로 우리 삶에 도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항구 의원님. 네, 일단 뭐 정부에서도 2010년 소위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0년 1월에 서울에서 우리 전국에 계신 500명의 이 미래차 전문가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미래차로 가자 하는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는 뭐 전기차 그리고 가성비, 소비자들 얘기는 가성비나 또 충전 하부 구조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었죠, 그동안에. 네. 뭐 최근에 다시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다시 제 속도를 회복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박 사장님, 지금 그 자동차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성장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그 전기차 관련돼 있는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약 10여 년 전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전기차 관련돼 있는 아이템에 대한 선행연구소를 설립해서 스타트를 시작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당시에 느낄 때만 해도 전기차는 좀 많은 먼 미래의 얘기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의 기술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성장 속도를 늦추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 속에 전기차가 차천속의 태풍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 네. 업계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근의 추세를 보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네. 특히 저희가 2020년도 대비해서 올해만 해도 2020년 대비해서 전기차의 성장 속도 약 2배 정도 성장한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앞으로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측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 현대차는 선언을 했고요. 내연기관 퇴출은 뭐 시대와 함께 불가피한 미래로 보입니다. 친환경차 말씀, 이제 박 사장 말씀을 들으면 예측보다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항구 위원님 보시기에 친환경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뭐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대부분이 올해 내년 네. 이때를 이제 티핑 포인트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친환경차는 그 판매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일단 뭐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친환경차를 대표하는 거는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네. 첨단 기술 제품이 새로운 우리의 기존 시장에 나왔을 때 점유율이 1%가 넘어가면 그 후부터는 굉장히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2017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4년 만이 올해 7%가 넘어갑니다. 네. 불과 4년 만에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배가 늘어났다는 네. 건 엄청 빨라지는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9년 후인 2030년 이때는 한 30%까지 네. 지금 그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올 내년 이후에는 이 전기차 수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항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속도가 붙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잡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삼본모터스 같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박사님께서는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을 더 이상 엔진을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할 정도인데, 이 선언이 현장에 계시는 부품업체 혹은 다른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해 오신 분으로서는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조금 각 회사들마다 어떤 스피드 조절이라든지 어떤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메이저 자동차 OEM들이 내연기관을 더 이상 이제 연구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연구 개발하지 않겠다는, 신규 엔진이나 신규 파워트레인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관련돼 있는 신규 수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업계 특성상 신규 수주를 받아서 신규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이, 내연기관 차량들이 계속 지속해가지고 신규 아이템이 없다면 과거에 생산됐던 아이템들 생산 위주로 가다 보면 점점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제점을 단종이 가지고 될 있습니다.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이 차들에 대해서 이 광고에서는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하나는 재료가 이제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수소 충전을 통해서 내부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수소다, 이런 정도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주시고 미래차 전망은 어떤지 박사님 좀 말씀 주실까요? 예, 일단 전기차는 말씀하신 것 바와 같이 전기로 충전해서 그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이제 저장해서 이제 달리는 시스템이고요. 수소 전기차의 경우 기본적인 구동 시스템은 전기차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제 모터하고 감속기를 써서 구동하는 시스템이고, 대신에 에너지원을 전기를 쓰긴 합니다만은 그 전기를 충전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수소하고 산소의 반응에 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은 저는 양쪽 다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배터리 전용 전기차에 BEV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항속거리와 충전 시간의 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 전기차 시장이 롱레인지 비이클하고 상용차에 있어서는 반드시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차량의 관계가 경쟁 보완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기에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은 경계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당연히 이 대전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이것을 짚어보는 이유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부품 업체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대체하게 되면 자동차의 부품 수가 얼마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기차 부품 수가 물론 이제 차종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8,000개에서 19,000개 정도의 부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내연기관 부품은 약 3만여 개 정도의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 따져보면 약 한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 부품수 63%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기차로 가면서 각 부품들이 대형 모듈화가 되면서 실제로 그 OEM 쪽에 직접 공급하는 형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부품의 수는 실질적으로 그 부품사가 느끼는 부품의 수는 더 많이 줄어든다고 네.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한구 위원님, 그러면 부품이 지금 모듈화 된다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좀 풀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라지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네. 국내 부품사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아까 모듈화로 가는 거는 지금 덩어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부품들이 있고 또 기능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구동돼야 되는 이러한 그 크게 보면 덩어리 부품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모듈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기업들은 뭐 여기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특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 산업 내부에 연구개발 이 투자의 그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중견기업 이사들이 주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뭐 10인 이상 부품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4,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 중에서 약 한 뭐 10%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는 전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 업체들이 다 뭐 사라지는 건 아니고 네. 하루 바삐 그렇다면 이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또 다시 전환을 시키든가 이런 전략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품업체 그래서 미래차입니다. 이게 꼭 전기동력뿐이 아니라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도 같이 가거든요. 여기에는 기계 기술 기반의 부품이 아니라 전기전자, 우리가 소위 전장 부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부품들의 비중이 높아갈 것이기 때문에 꼭 전기차 때문에 전장 부품을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지금 커넥티드카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도 전장 부품 쪽으로 가야 되죠. 네.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 비중은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4,500개 중에 5%면은 뭐 200개에서 250개 이 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매년 100개씩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배증해야 된다. 지금 뭐 100개씩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한 200개씩은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미래차 시대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는데 저는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기계적인 부품을 만들던 그 패러다임으로 만들던 공장이 전장 부품화를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필드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는 당이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쉽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장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이제 전장 부품화 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계 부품에서 전장 부품이 같이 포함되어서 어떤 형태의 어셈블리화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계 중심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 전장 부품들은 아주 좀 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기차로 가면서 이 기계 부품에 전장 부품이 붙어서 어떤 어셈블리화 되면서 시장의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양구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전장 부품을 개발하는 능력들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장 부품으로 가다 보면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그 ISO 26162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이 국제 표준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연구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까지 대형 중견기업 정도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바로 연구 개발해서 생산한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중소기업들은 아마도 대형 그 티어 원들 중심으로 부품사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뚫어보는 형태로 산업 구조 개편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기계 부품 생산하시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바뀌는 자동차 환경에 맞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장 부품화하고 결합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기존의 기업, 기계적인 어떤 부품 생산하는 기업을 매치업 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뭐 소위 자동차 산업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하고 ICT 우리가 소위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하고 좀 협업을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그러한 그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의 수직 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자업체들은 전자업체들끼리만 그동안 협력을 했고 자동차는 자동차만 했다는 네. 거죠. 서로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좀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재자들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이것이 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협업이 이업종 협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체 산업 구조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할이 어느 정도고 이 지금 전환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박사님 한번 통계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2019년도 기준 대구시에서 약 2,700여 개의 그 제조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이 중에 2.5% 670여 개 정도가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종사자는 약 19,0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이제 그 부품들인 그
모터나 뭐 인버터,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 쪽 산업은 전혀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기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쪽 부품들이 많고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구 자동차 부품 산업 중에서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이제 산업 대변환기에 맞춰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9,000명의 종사자들의 45% 정도가 실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한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대구 지역에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주도의 우리 자동차 산업, 소위 외부 감사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한 57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자동차 부품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네. 대구 지역에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2010년에서 최근 2020년까지 한번 이 성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대구 지역만 하면은 매출액이 2018년에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한 9조 원 정도 이 외관 기업들이 차지했고 이것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약 7조 한 8,700억으로 한 12.4%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품업체들이 어려운 건 뭐 사실이고요.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016년에는 평균 한 3.6%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1.9%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 지금 전동화 전에 이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세계 수요가 줄어 있어서 경영 성과들이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9,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외관 기업들이 거의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16,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약간 버텨줍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대구가 이제 그 외관 기업들이 17,600명 정도 고용했었지만 작년에는 한 16,600명, 한 5.8% 현재는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전동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의 경영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이제 전동화를 간다면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상당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볼 적에는 서비스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 완성차 업계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완성차 조립에서는 돈 벌 수 없다. 부품하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거든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좀 먼저 가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본다 그러면 네트로 약 한 마이너스 10% 정도. 한 10%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지만 서비스 쪽은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서비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 산업에서 그 자동차를 팔고 난 뒤에 서비스라 그러면 고장나면 고치는 거 정도였는데 네. 내연기관 때는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난 뒤에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로 바뀌고 난 뒤에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계되는 다른 창출되는 다른 연관된 유관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접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서비스의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통해서도 그런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는 당연히 바퀴 위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컴퓨터도 우리가 소위 무선으로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나오듯이 네. 지금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 그러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에서 수익을 새롭게 창출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큰 지금 과제입니다. 이 자동차를 보이는 마인드도 제가 좀 이따가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예전에 습성이 남아가지고 전화기로 보는데 스마트폰은 전혀 전화기가 아닌 것처럼 같이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해서 자동차를 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전기차나 미래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냥 탈 것으로 보면 옛날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이제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이 부품 산업 업계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뭐 돌파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친환경차 관련돼 있는 부품들을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부품들을 이제 전장이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부품들로 전환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저는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제조기업에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디로 일자리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 같은 이제 서비스 중심의 사업으로 일부 일자리를 옮겨가겠지만은 제조기업 입장에서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 수가 약 35%가 줄기 때문에 네. 이런 준 부품 수의 생산을 더 늘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차량 판매 대수가 줄 거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고용 인구는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인원들을 어디서 소화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파생된 어떤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자동차도 그런 사업이 일부 발생을 하면서 그 사업 쪽으로 오히려 성장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쪽의 전환에 대해서 충실히 대비하고 많은 R&D 수익금을 R&D에 다시 투자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소개가 많이 된 걸 봤습니다. 삼보모터스가 이런 전환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희가 이런 대전환기를 맡게 되면 가장 위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그 기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대구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그 전기차 관련돼 있는 R&D를 준비한 이유가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시대는 온다라는 그런 이제 위험도를 저희가 감지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부터 선행연구소를 그 설립을 해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돼 있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이 약 60명 정도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이제 중국 상해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용 기어박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양산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 파워트레인 저희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뭐 그런 관련 부품들을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로터라든지 냉각 모듈들, 전동식 액추에이터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현재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요. 네. 추후에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인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에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하면서 특히 수소차 쪽으로는 스택 운전 장치라든지 분리판 뭐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 시장은 차량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작은 이제 그 탈 것들도 분명히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사입니다. 캐피코라는 회사하고 전기 3륜 자동차용 기어박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향후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진행하실 때 당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거 연구하시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가 뭐 말은 슬로건은 잘 제시를 하는데 하겠다고 하면 막상 꼭 필요한 부분에서 잘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간단하게 뭐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친환경차로 산업 대변환기에 맞춰서 필요한 전문 인력 부족.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기술 평가 장비 부족. 뭐 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거는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고스란히 이제 사실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국책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일부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정부 과제들이 비용 집행이나 연구개발 주제 등이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금 좀 획기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의 경우가 더 오히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 중심의 산업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은 다 기계 중심의 구조물 위주 형태의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내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근데 현재 이제 바뀌는 교육상의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미래차 관련돼 있는 인원
확충을 해서 정부에서는 대학 그 커리큘럼을 학습 커리큘럼을 좀 바꿨으면 하는 네.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 기계공학과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좀 더 추가해서 현재 지금 자동차 쪽에 필요한 인원들을 배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박 사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이 현장의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저희들도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오히려 뭐 설문조사 최근에 여러 가지를 한 걸 말씀드리면은 뭐 업체들 대상으로도 했지만 근로자들 대상으로도 최근에 NGO에서 한번 그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게를 보면은 네. 오히려 부품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교육 훈련을 해서 전환 배치를 시켜달라. 완성차 업체보다 오히려 부품업체가 더 그런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부품과 서비스가 주도할 거니까 정부에서도 빨리 이런 부품업체에 대한 재교육 훈련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독일,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강국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R&D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R&D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는 한 8조 5천억 정도의 R&D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네. 근데 미국이 30조 원을 합니다. 일본이 33조 원을 하고 독일이 60조 원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간극이 뭐 간극도 격차가 굉장히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메꿀 수 있느냐. 이게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인력입니다. 우리 지금 엔지니어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체에 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만에서 4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11만 명 있습니다. 독일이 12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저희가 할 때 우리는 450만 대 과거 450만 대 생산 기준이고 독일은 600만 대 생산 기준, 네. 미국은 1,100만 대 생산 기준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R&D도 부족하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지금 일부 업체들이 이 전기차나 미래차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바로 지원 하부 구조가 전부 다 내연기관 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시험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또 미래차로의 전환도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학교 커리큘럼도 바꿔야 뭐 예, 되는데. 커리큘럼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는 일단 지금 사람을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학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이 네. 미스매치가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업 때는 교육을 하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또 대학은 대학 내부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전환이 또 쉽지 않아서 네. 기계공학에서 배출했던 인력들을 또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원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교육부에서 아시겠지만 대학 정원을 마련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전장 부품 인력이란 말이죠. 그럼 이쪽의 TO를 예를 들어 1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주고 다른 쪽은 당분간 조정을 안 하더라도 이쪽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보면 R&D 투자해가지고 성과 안 나면 문책하는 풍토 100개 하면 1개 성공하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투자했는데 왜 성과를 못 내면 문책을 하니 어떻게 뭐 R&D 투자가 잘 쉽지도 않을 거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하겠다고 하면서 또 매칭을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전환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풀어야 될 문제 같고요. 짧게 이한구 의원님 같은 그래도 우리 삼보모터스는 따뜻한 데고요. 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저력이 있는 데고 이런 데 말고 2, 3차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훨씬 더 열악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외관 기업 저희가 한 566개 분석을 해보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5% 나왔습니다. 그걸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0.5% 나왔다는 거는 이자 비용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사람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뭐 1차에서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면은 2, 3차로 내려간다면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큰 틀에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R&D나 인적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2, 3차 밴드들이 여력을 못 가지는 거는 다른 데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완성차 업체에서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밑에 있는 하청 2, 3 밴드들한테 그 수익을 좀 덜 나눠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 뭐 우리 수직 계열, 수직 통합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과거보다 간극은 좁혀졌지만 뭐 올해 아마 현대차 또 사상 최고의 이익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괴리가 다시 커지는 게 아닌가.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뭐 상생협력, 동반성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 자동차 산업은 아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네. 아래가 버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은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지역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반면 완전히 이렇게 우울한 전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환을 빨리 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 지역이 그래도 딴 지역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연구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은 어쨌든 전환기의 걸음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사장님? 저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기존에 이제 기계 중심의 부품에서 연구 개발을 해왔다고 한다면요. 이제 미래차 관련돼서는 기계, 전자, 전기, 소재,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어떤 그 학문을 융합하는 개념의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개발 혁신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그 뭐 CEO 분들도 그러시고 기존에 이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기계 중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융합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식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기계 중심의 아이템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내연기관은 오랜 기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개발 인력이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도 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친환경차로 가면서 완전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이템 하나를 개발하는 데서 기존 대비해서 인력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아이템 개발할 때 3명의 인원으로 개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1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현재 상황에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개발에 대한 도전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 중심이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방향성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 있는 많은 그 생산업체의 사장님들이나 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교육, 접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양구 위원님께는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전망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이것을 미래 전망이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이 방치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진행되는 걸 보면 이양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역 정부든 지방 정부든 아니면 중앙 정부든 이런 지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육성을 할 때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위기 상황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R&D가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데인데 선택과 집중이 좀 더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서 1, 2, 3차 구조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차가 살아야 2, 3차가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미래차 쪽으로 전환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2, 3차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R&D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R&D 정부 보면은 인건비 비중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춰놨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업이 좀 더 이 프로젝트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걸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인력입니다. 인력 좀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인력들 재교육 훈련 시켜야지만 이분들도 고용 안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교육 관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정부에서 지금 예산은 늘려놨습니다. R&D 예산 뭐 내년에 뭐 한 산업부만 하더라도 한 30% 늘었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까 각국의 R&D 투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뭐 지금 GDP에서 한 13%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R&D에서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임계치가 나와줘야만 R&D도 성공할 수 있고 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급하게 모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 그리고 시스템의 이 그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더 말씀 나눌 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 중에 미처 말씀 못하신 내용이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말씀하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사님 말씀 주시죠. 예, 뭐 웬만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친환경차 시대에 이제 산업 대전 단계에 맞춰서 지역 부품사들 생존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대구의 유수 대학의 졸업생 여러분, 자동 친환경차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지역 기업을 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고위원님. 네. 아까 대구가 뭐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지역은 기어가야 됩니다. 그럼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자부품은 대구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근데 저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없이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칫하면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 성과를 빨리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텀업으로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자동차산업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이런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빨리 미래차의 전환, 그리고 인력 문제, 연구개발 문제, 지원 하부 구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 그리고 대구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친환경차 시대에 우리의 대응과 짚어야 되는 문제점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영 삼본모터스 미래차 기술연구소 사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